이문구의 성난 풀잎. 이문구는요, 대표적인 어떤 농촌을 소재로 내지는 주제로 하는 소설가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럼 이 작품이 소설인가 싶었는데 아니네, 수필이네요. 이 글은 자풀을 베다가 풀독이 올랐던 경험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했으니까 자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어떤 대립을 보여주고 있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글쓴이는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풀을 쓸모없는 자풀이라고 여겨 뽑아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풀독이 오르고 글쓴이는 풀독을 자풀의 저항, 분노라고 생각하게 된다. 와우, 이거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다고 봅시다. 이를 통해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풀에 대한 인식을 성찰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을 비판하며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상황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어떤 인식 내지는 관점은 조금 내가 볼 땐 좀 한 발 더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제는 상당히 교훈적이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문하고 해설을 같이, 그러니까 본문을 풀이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니까 아무래도 처음, 중간, 끝, 뭐 모든 수필이 그런 단계를 거치지는 않지만 이 수필은 그런 단계를 거치는 듯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천지가 만물을 만드는 데 있어 억지로 인심을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 그러면 동양 철학자 중에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노자죠? 그리고 보니까 노자의 말을 인용한 거네요. 자, 인용을 통해서 독자의 뭐를?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요. 뭔 소리지? 뭐 이런 거예요.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 그 생물들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떼치다? 끊어버리다. 떼어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무엇이 천지불인이 자연 그대로 맡기는 거래요. 결국 특정 생물에만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동등하게 하는 것으로 인위적이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질다는 것은 특정 생물에게 이롭게 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진다는 것이 특정 생물에게 이롭게 한다는 건 반대로 다른 생물에게는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동등하다. 그 다음에 인위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자,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결국은 인간의 생활이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나요?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생이가 뭔데? 새우. 말리지 않으며 완전 이거 뭐야? 그렇지, 적자생존이네 뭐. 그런데 이게 큰 잉어가 어린 붕어,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 피라미가 송아리, 송사리, 송사리가 생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짐이죠. 작아지면서 집중화되고 있네요. 무슨 법? 점강법.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살이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 그 노래 가사 아닌가? 어쨌거나 간에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르쇠를 댄다. 모르쇠는 뭐야? 잡아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이때 자연스럽다는 것은 자연이라는 단어에다 전미사 스럽다를 집어넣어가지고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한 건데, 가만,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개성적인 의미래요.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하지 않아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라고 글쓴이가 제 의미를 한 거예요. 매물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한마디로 왜? 인간의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가 매몰스럽고 정남이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 같으면 그것은에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기억해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요.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자연의 본성이네요.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처음이라고 본다면 처음에서 얘기한 건 뭡니까? 그렇죠.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인식. 자, 처음이 끝났으면 중간으로 가야겠지요.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은 everybody all things이죠. 모든 풀도 모든 존재는 저마다 이름이 있다, 즉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대유법이에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무엇이라고 한다? 잡풀이라고 한다. 쓸데없는 풀이라고 한다. 가치가 없는 풀이라고 한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논밭에 심고 가꾸겠지요. 그죠? 결국은 농부가 인식한 가치의 기준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죠. 필요하면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필요가 없으면 뭐가 된다? 잡풀이 된다. 한마디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서 잡풀이 되느냐, 잡풀이 되지 않느냐로 나눠지는 거야. 누구 입장에 따라서.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 따라서 억지로 꿰어 맞추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견강부회. 별표 치고 들어갑시다. 띵요.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그럼 한 발 더 나가?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뭐 할 때? 작물과 경쟁을 할 때 서로가 살려고 작물이 뭔데?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심은 거죠. 그런데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한다는 건 뭐야? 결국은 농사에 방해가 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돼요.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할 때 덧없이 죽어가기가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주인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작물이 자란다. 그럼 잡풀은 관심과 사랑이 없잖아. 그러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다는 거죠. 작품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농부에게 가치가 없는 존재인 잡풀의 서러움. 근데 진짜 잡풀이 서러워할까? 뭐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개인적 경험 나오나 봐요. 그죠?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집의 바깥 언저리에 뒤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베고 하였다. 왜?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거든.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 나간 집이나 다름없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나간 집이 뭐야? 집이 나가? 부서진 집. 결국은 누구 입장이야 이거는? 나의 입장이죠. 철저하게 잡풀의 입장은 아니죠. 결국은 이걸 우리는 뭐야? 확장시키고 일반화시킨다면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네요. 풀을 뽑고 베는 동안 팔과 다리에 무엇이 올랐어? 그렇지, 풀에 독이 올랐어. 풀독이 올랐네요. 뽑고 베일 때 승질이 난 풀잎에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의인법이죠. 의인법이면서 풀이 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뻘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은 이게 바로 뭐야? 글쓴이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쓰게 된, 어떻게 본다면 결정적인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가 않았다. 혹자는 누구는 병원에 주사 한 방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위적인 치료네요. 그러나 나는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왜? 이거는 결국 뭐예요? 풀독의 상처를 약이나 주사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는 왜? 결국 잡풀을 억지로 뽑으려고 했다가 사단이 난 거라고 본 거거든요. 여기까지 풀독이 올랐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던 경험이 되면서 글을 쓴 계기가 드러난다. 끝! 한갓 보잘것없는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을 것이야. 일종의 서리법이네요.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야. 그래서 반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풀독이 올랐다는 거야. 뽑고 베일 때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풀독이 올랐다. 일종의 연쇄죠.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근 한 달쯤 되어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럽게는 뭐예요?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그럼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뭔데? 약 먹고 약 바르고 주사 맞는 거지 뭐. 자, 여기까지 끝. 인간의 뜻과 무관하다는 자연스럽다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반성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문구의 성난 풀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수필이고요. 반성적이다. 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서 인식의 변화를 드러낸다. 그 경험이 뭔데? 풀독 오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What is 성난 풀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잡풀이 어때요? 자기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의 뭐에 의해서, 이기심에 의해서 뽑히고 베이는 거, 그것에 대한 서러움이죠. 그 서러움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승질을 낸다 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에 대한 경고 내지는 질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목의 의미라고 한다면 글쓴이의 인식 변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풀독이 오르기 전과 풀독이 오른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독이 오르기 전에는 뭐합니까?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집터서리에 있는 잡풀을 뽑고 뱁니다. 왜? 고추밭이 풀밭이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빗물이 빠지지 않아서는 안 되니까. 결국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만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기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풀독이 오른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이 아닌 대상, 자연의 입장에서 헤아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한다는 거죠. 즉 이타주의적 사고 내지는 생명 존중 사상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인용이에요.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다는 말이 있다.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서양의 자연주의 작가 역시 인간의 운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지 본성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본디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즉 예로부터 천지불인이라는 말과 자연주의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연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처음과 끝을 연결시켜 본다면 인용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인간 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과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문구의 수필 성난 풀잎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